뭐니가 뭐니 경제신문을 읽어줘.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네, 이번 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여전히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그렇고요.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속 호가만 고공행진. 중개업소 방문 문의 뚝. 8월 거래량 3분의 1로 감소. 갭 투자 줄고 매물 보기도 꺼려. 5년 내외 새 아파트는 강세. 고덕, 옥수동 등 잇따라 신고가. 이번 주에 전화 문의가 한 통도 없습니다. 성동구 금호동 재테크 공인 관계자 말이고요.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친 결과다. 예비 매수자들의 중개업소 방문과 문의가 뚝 끊겼다. 그러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여전히 호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구별 아파트 거래 상황을 보면 지난달 도봉구의 거래량이 131건을 기록해 전달 600건 대비 79% 감소했다.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등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 6, 7월 30대들의 상경 갭 투자가 활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됐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 설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연말까지 소폭 조정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 동안 올랐지만 8월 5주차 상승폭은 0.01%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아현동 스타 공인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정부 규제로 거래가 줄고 있어 연말까지 집값은 소폭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지난달 거래 10건 중 6건 최고가. 패닉바잉 6, 7월 거래 1만 건 폭증. 공급주로 8월은 3천 건으로 뚝. 은평구 74% 신고가 비중 1위. 증산동 전용 84제곱미터는 단숨에 2.5억 증가. 잠실, 삼성, 대치 등 거래 허가구역 2년 실거주에도 잇따라 신고가.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손바뀜한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는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방지 목적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대치, 삼성, 청담, 잠실동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쏟아졌다. 23번 나온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아파트 거래만 위축시키고 정작 가격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더라도 가격은 떨어지기 어렵다는 분석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율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큰 주택형으로 넓히거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매물도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다. 윤지혜 부동산 1사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매물이 쌓이기 전까지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나 법인이 매물을 내놓는다 해도 서울에서는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코스닥 900 눈앞. 그린 뉴딜 5G로 주도주 바뀌나. 지수 800까지 상승 이끌던 셀트리온 제약 등 대형주는 주춤. 800선 이후 유니슨 등 뉴딜주, KMW 등 5G 관련주 강세.
신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코스닥 지수가 90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조정장에서도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해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코스닥 시장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코로나 폭락장에서 증시 반등을 이끌어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춤한 사이 바통을 이어받은 후발주자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코로나 수혜주에서 그린 뉴딜, 5G 관련 주로도 불길이 옮겨붙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는 만큼 연말까지 순환매가 이어지며 900선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7일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에 8조 원에 이르는 5G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새 5.58% 올랐다. 8월 13일 연중 최고점 2437.53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급속도로 재확산하면서 4거래일 만에 2200선으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하루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세가 잦아드는 모습이다. 정경대 맥쿼리 투자 신탁운용 주식운용 본부 부문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주춤한 사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유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 개미가 사들인 종목, 증시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비대면, 바이오 전략 바꿔가며 주도주 만들어 8월엔 디지털, 그린, 뉴딜, 테마, 현대차 등 대거 사들여 개인 거래 50% 넘는 종목 10곳 중 6곳은 플러스 수익률. 한국 개인 투자자의 위상이 달라졌다.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순매수로 증시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뒤를 따라가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정부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반응하며 테마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투자는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개인의 관심을 두는 종목에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확률상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계적으로도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컸다. 지난 7일 기준 개인 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종목 중 수익을 낸 종목 수는 60%를 넘었다. 개인의 영향력은 소형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대형주와 중형주의 경우 67%와 62%, 소형주는 76% 확률로 수익을 냈다.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59조 원으로 불어난 데다 저금리로 대출이 쉬워진 만큼 당분간 개인 투자자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 하반기 기업 공개, IPO를 앞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취향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성장 종목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런 종목을 미리 발굴하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마지막 종합면에도 들어가면 기술주 연일 투매, 미국 증시 거품 붕괴냐 숨 고르기냐, 나스닥 3월 이후 70%나 올라, 버블 공포의 투매, 대 건강한 조정, 손정의 리스크, 콜옵션 베팅으로 주가 올랐지만 되레 변동 가능성 커지며 불안만 키워, 미중 기술 냉전 격화, 미국 SMIC 제재의 반도체주 급락,
중국 애플 등 반격 채비도 악재로. 승승장구하던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일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하락장을 주도하는 건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등 6대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사흘간 1조 달러 넘게 감소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3거래일 동안 10% 떨어졌다. 통상 주가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월가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면서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3월 이후 7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불안이 최근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흘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가는 올 들어 71%, 애플은 54%, 테슬라는 3.9배 오른 상태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재현을 두려워한 투자자가 투매에 동참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반사이익, 즉 디지털 전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미 상위 10대 IT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5배다. 닷컴 버블이 꺼지기 직전의 76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망 벤처 기업을 적극 발굴해온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아마존, 테슬라 등 IT 기업의 현물 주식과 콜옵션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배경에 손 회장 등 소수 투자자의 베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다. 손 회장과 같은 소수 투자자가 변심하거나 차익 실현에 나서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특히 손 회장이 40억 달러치의 주식, 콜옵션,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를 별도로 매입한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중 간 기술 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선언한 데 이어 상무부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업체를 검토 중이다. 미 기업들도 중국의 반격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애플, 퀄컴 등 미국 IT 기업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애플은 연매출이 20% 이상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미 국채를 전량 매각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는 6월 말 기준 1조 744억 달러어치다. 미 국채를 한꺼번에 팔면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네, 9월달 머니가머니 경제신문을 읽어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